안녕하세요. 빅데이터에 대해 조사한 팀 012입니다. 저희는 빅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개념적인 부분보단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것을 포커스로 잡고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빅데이터의 특징, 역사, 활성화, 이점, 우려점, 활용 사례, 기술 그룹화, 그룹화 사례, 관련 기업의 로고 분석, 빅데이터 이미지 분석, 기업의 이미지와 빅데이터 이미지의 연관성 분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초기의 3V인 양, 속도, 다양성에서 현재 진실성, 가치, 시각화가 추가된 6V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발전이 진행되면서 특징이 늘어나고 있지만 초기의 3V가 가장 중심적인 특징입니다. 빅데이터 역사를 살펴보면 1889년에는 데이터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고 1937년에는 IBM이 데이터 판독 기계를 제작했으며 1943년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음성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전산화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1970년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데이터에 광범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었고, 2005년에는 빅데이터 저장 및 분석 기술인 하둡이 개발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빅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고, 2019년에는 빅데이터 시장이 1,9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발전을 큰 흐름으로 읽는다면 초기에는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했고 중기에는 데이터 활용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데이터 기술의 심화와 그에 따른 활용 배경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성화 과정을 나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민간 시장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는 2012년 3월 빅데이터 R&D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정부기관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도 개혁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은 민간금융 영역만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며 공공기관 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가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2011년 12월, 2003년에 제정되었던 공공분야 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폭을 확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2011년 말부터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에서도 주요 빅데이터 사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의 이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 기회를 높일 수 있으며 마케팅 효과를 더 크게 내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개선된 운영이 가능하며 다른 기술들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빅데이터의 우려점의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의 분석과 함께 내려진 판단은 주관적임을 인지해야 하며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빠르고 짧게 생성되는 사용자들의 상태 데이터가 잘못 분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로 인한 또 다른 양상의 디지털 경부 적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재산권은 누구의 것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점입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 중 서비스 기반 분야의 대표적 사례로는 유튜브, 자라, 삼성, 코로나19가 있고, 마케팅 전략의 활용 중 의류 기업의 대표적 활용 사례는 의류 브랜드로는 효성 TNC, 휠라, 자라가 있고, 의류 판매 브랜드는 무신사, 지그재그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들을 그룹화해 보았습니다. 물리적 하드웨어, 즉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응용 서비스로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물리적 하드웨어에는 작업 로그, 거래 고객 데이터, 소셜미디어, 웹 온라인 데이터, 지리 위치 데이터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은 지리정보 사이트, SNS 마케팅, 알고리즘 등의 기술로 현재 우리 삶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는 이벤트 스트림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나뉘어집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현재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으로 세분화되어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 서비스 제공에서는 웨어러블 기기, IoT 판매 시점으로 나뉘어집니다. 웨어러블 기기 서비스에서는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으며 IoT 센서 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에선 대표적으로 IoT 팝 스마트 온습도 센서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업 로고 디자인 분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물리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를 이용한 응용 서비스 순서로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드웨어입니다. 주로 파랑, 검정의 모던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세리프로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기업의 서비스 내용을 시각화하거나 기업 이름이 연상되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일즈포스의 경우 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로고 자체를 구름으로 만들어 직관적으로 와닿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각 기업의 로고 타입의 요소는 모두 산세리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단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는 산세리프의 특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양한 색감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겹치는 특징적인 색깔을 이야기해보자면 파란톤이 있겠습니다. 로고 그래픽의 형태는 주로 타입4와 기업의 주 서비스 특징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겹치거나 이어진 느낌의 그래픽이 많은데 빅데이터의 연결적인 구조를 나타내기 위함인 듯합니다. 응용 서비스 제공 기업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주로 산세리프를 사용하였고 산세리프를 사용한 이유도 단단하고 세련됨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색감은 주로 파란 톤에서 보라색 톤에 가까운 특징을 지니고 로고 그래픽의 형태는 앞글자를 강조하여 로고를 생성해 기본 도형에 연결하는 듯한 형상을 주로 띱니다. 빅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컨설팅을 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는 형상을 제작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빅데이터의 이미지들입니다. 이미지들을 하나로 모으고 공통점이 있는 이미지들끼리 분류해봤습니다. 벡터, 코드, 연결망, 그래프, 전상망, 예외 이미지들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벡터 이미지들입니다. 특징으론 연결망처럼 이어지는 많은 그래프들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둡고 푸른톤 배경에 밝은 명도의 벡터 이미지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드 이미지들입니다. 특징은 코딩 위주의 작업이기 때문에 코드 이미지들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코드나 숫자를 넣어 디지털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연결망 이미지입니다. 특징은 벡터 이미지보다 단순하며 아이콘의 이미지를 강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통점으론 연결된 선들이 하나를 구성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래프 차트 이미지입니다. 특징은 이미지들의 도표, 차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양한 색을 사용하지만 주로 구별이 쉽게 삼원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상망 이미지들입니다. 특징은 전자회로와 전선의 벡터 이미지화시킨 것입니다. 공통점은 대표 이미지로 기계의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활용과 빅데이터 이미지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하드웨어 기업들은 대부분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합니다. 연결망과 벡터 이미지, 그래프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빅데이터 관련 이미지보단 실사, 그래프 차트 이미지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페이지는 대표 컬러를 푸른색 페이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푸른색 계열의 페이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 소프트 기업들은 주로 신뢰성을 주기 위해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사진과 그래프 위주로 홈페이지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곳으로 저희 012 팀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세부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